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한 차례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내려지는 대법원의 두 번째 선고인데요. 오늘 형량이 확정되게 되면 특별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사면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저희가 생활 속의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 나누다가 네. 오늘 좀 무거운 주제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안도 사실은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많이 좀 찬반 논란이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좀 한번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로 계속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잠시 후입니다. 11시에 박 전 대통령의 제3고심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국정농단 재판의 최종 형량이 오늘 대법원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혐의부터 보면요. 박 전 대통령은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대기업들에게 출연금을 강요하고 그다음에 삼성이나 SK 등에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하고 벌금 180억 원이 선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그래서 모두 20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추징금도 35억 원입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돼서 모두 합치면 이게 22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형이 확정이 되면은 오래 걸렸습니다. 2018년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9개월 만에 이제 최종 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2017년 재판에 넘겨졌죠. 그렇죠. 정치권에서 이미 두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도 나왔는데 오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별 사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최영진 아나운서 아까 오프닝에서 잠시 짚어주신 것처럼 형이 확정이 되면 기결수가 되기 때문에 이 특별 사면이 가능합니다. 특별 사면이 되려면 이 사면법상 형을 선고받은 자,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그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형이 확정이 돼야지만 사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사면이란 거 다 아시겠지만 국가 원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해서 형벌을 일부나 전부 소멸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고요. 크게 이제 특정 범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벌 면하는 일반 사면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특별 사면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특별 사면에 해당되고요. 큰 날들 앞두고서 주로 이제 사면들 많이 합니다. 8.15 사면이라든지 설 앞두고라든지 이런 기간에 이런 사면들이 이뤄지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면서 그야말로 여론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이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면론과 관련해서 논쟁이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조금씩 얘기 나왔지만 이렇게 불붙진 않았었거든요. 지난 1일 신축년 새해 맞아서 이낙연 대표가 현충원 참배에 나섰고 취재진들한테 이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건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치권부터 이제 찬반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사실 굉장히 컸어요. 당 내외의 거센 반발과 맞서게 됐고 급기야 이제 긴급 회의도 소집이 됐는데 여권 내 의원들의 목소리를 좀 소개해드리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면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거냐, 우리 역사를 그렇게 과거로 돌리려 했는데 아직 일말의 반성조차 안 하는 사람들 위한 사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고요. 김남국 의원도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이게 통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사면의 어떤 취지가 통합, 국민 통합을 내세우는 건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추운 겨울 촛불 들었던 국민들 뜻을 거스르는 거다라고 했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묻지마식 사면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사과와 반성 전혀 없는 그 전두환 씨를 사면시켰더니 지금 국민과 역사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냐. 이런 식으로 반대 논리를 폈거든요. 어쨌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왔고요. 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야당은 찬성과 경계의 시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요. 먼저 사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는 찬성입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냈던 김한정 의원 당연히 논란과 반대가 있을 거다. 그러나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낙연 대표 정치적으로 이거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경계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지지층도 좀 확보하고 여러 가지 좀 힘을 얻기 위한 거 아니냐.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단행할 일이다. 이 세상에 이치는 양지가 금방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된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다고 칼자루 잡고 있다면 이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사면 갖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얘기했고요.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항복한 장수 항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예우라는 게 있다. 정치적인 재판에서 다 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는 거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그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의 사면 국민통합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했고 대한민국 과거 정리하고 미래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하고 정치적 평가 이미 명백하게 내려진 거다. 사면 받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평가도 바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낙연 대표 결단 높이 평가한다고 했고요. 끝으로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전직 대통령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면은 찬성하는지만 이낙연 대표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좀 비난받을 일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좀 견제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견제죠, 견제. 지금 문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9955번님께서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사면 자체가 불평등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 범죄자를 다 사면해야죠. 반대입니다라고 하셨고요. 7556번님 대통령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사면된다면 검찰의 구형은 뭐하러 하고 판사에게 판결은 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형 다 받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7211번님께서는 사면 절대 반대요. 4471번님 라면 먹다가 살에 걸렸네요. 사면 절대 안 됩니다. 0779번님 전직 두 분 대통령을 사면해서 국민통합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고 사죄와 반성 없는 상황에서 사면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521번님 사면하면 국민들의 촛불은 꺼집니다. 얼마나 힘들게 탄핵시켰는데 그냥 때 되면 사면 그런 말도 꺼내지 말길 바랍니다라고 하셨고요. 2921번님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죄를 인정하고는 진정한 반성의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거의 뭐 대부분의 분들이 사면을 반대하고 계시네요. 반대하고 계시네요. 한 분만 그냥 반성을 좀 전제로 한 사면을 해주자라는 말씀 안 하셨지만 거의 지금 반대 의견이네요.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 한국갤럽이 1월 8일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1월 5일부터 7일까지 한 조사를 보니까 그 현 정부에서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4%, 사면해야 된다는 응답이 37%. 이게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의견이 좀 첨예하게 나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5%가 사면 반대, 찬성이 18%,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70%가 사면 찬성, 반대는 22% 이렇게 나오네요. 거의 똑같게 나옵니다. 그 지지 정당에 따라서 이 정도로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걸고요. 그런데도 이제 전체적으로 반대 여론이 훨씬 많은 결과가 나타난 거는
좀 무당층이 반대 50%, 찬성 38%. 반대가 좀 높긴 합니다만 찬성도 그 지지자들에 비해서는 꽤 높게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연령으로 또 나눠봐도 사면해야 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에서만 지금 69%로 반대 의견 23%보다 우세하고 예. 50대가 찬성이 37%, 40대 이하에서는 21%. 연령이 낮아질수록 지금 반대 의견이 높고요. 예. 60대 분들은 예전에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돼서 형을 사는 것도 보셨고 특별사면으로 나오는 모습들도 좀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으셔서 그러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여론조사는 2021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내용이고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 자,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응답 방식을 취했고요.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응답률은 15%입니다. 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관련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네. 이 참여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의견 좀 들어보죠. 예, 의견을 좀 전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971번님께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은 반대합니다. 권력을 잡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도 죄값을 용서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 먹으면 징역 3년을 구형하는데 국가 지도자로서 천문학적인 돈을 취하고도 용서라니 전두환 노태우 사면하고도 잘못 인정했나요? 라고 또 반대한다고 하셨고요. 5757번님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빵 훔쳤다고 징역 사는 등 소소한 범죄도 서민, 국민은 다 처벌을 받는데 더한 범죄를 지었는데도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만일 사면하려면 동일한 수준의 모든 죄인도 다 동등하게 사면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1625번님 사면할 거면 뭐하러 판결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셨고 1971번님께서는 또 다른 의견인데 1분기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지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1시간 너무 짧아서 2시간으로 요구하는 1인이고요. 2시간 늘릴 때까지 계속합니다. 전민기 팀장님 코너가 계속 되는 그날까지 청취율 높게 갑시다라고 또 전민기 팀장님을 응원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 오늘 이 사면 논의가 네. 국민적인 어떤 관심사이자 새해 정치권의 네. 화두 같습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오네요. 네네. 7117번님 솔직히 사면 논의한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어차피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이 또 안타깝다라고 사면을 그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정치적인 어떤 순리에 따라갈 것이다. 결정은 또 이런 네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별 사면이라는 게 지금 애청자분들의 문자에서도 보듯이 결국엔 특혜가 아니냐 이런 네네. 불편한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특별 사면이라는 게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대통령 때 정부 수립 기념 사면이 최초였습니다. 예. 그 횟수로는 박정희 정부가 25번으로 최다였고 다음으로는 전두환, 이승만, 김영삼 정부 순인데 그 정치적 위기나 타협이 많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에서 사면 횟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제인 사면처럼 특혜 논란이나 사면권 남용 같은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근래로 오면서 좀 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동안의 특혜 논란들 좀 살펴보면 뭐 재벌 가족이 광복절 특사 해가지고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승현 하나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때는 이제 경제인들 많이 이렇게 특별 사면이 됐었고 예. 그다음에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 때도 최태원 SK 회장, 김현중 하나 부회장, 경제인 14명. 그 2016년 광복절 특사 4,800명 중에 이때는 유일한 대기업 총수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면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논란도 커지고 있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사실 그동안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그것조차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뭔가 범죄를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고 이 대통령들이 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계속해서 구속돼서
뭔가 형을 살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반복은 좀 이제 그만됐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 또 저의 바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의견을 좀 다 전해드릴게요. 네네. 예. 4203번님은 아주 좋은 곳에서 좋은 집과 좋은 음식, 좋은 옷으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왔으니 더 불편한 곳에서 더 지내야죠. 무슨 사면입니까? 사면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춥게 사는 국민들 너무 많아요. 안 됩니다 하셨고 2666번님은 반대입니다. 대통령이면 벌을 더 받아야죠. 7181번님께서는 사면해야 합니다. 그 죄는 당연히 중합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빼앗겼고 그 죄의 대가는 평생 지어가면서 사시겠죠. 나이가 70이 넘었고 80이 넘었는데 그분들이 20년 넘는 형을 받아 징역을 산다는 것은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사면해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 60대 이상 좀 사면해주자 하는 의견이 아마 이분 의견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종신형 아니냐, 이제 남은 생을 거기서 다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좀 예우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문자 받아보니까 대부분은 강하게 반대를 하시네요. 근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좀 강하게는 주장 못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제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정리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사실은 국민의 여론에 맞서면서까지 사면을 해줄까라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형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추후에 또 이 사면과 관련해서는 아마 청와대도 여론을 아주 세심하게 좀 살피면서 좀 반응들 보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